네, 국토부가 지난해 상반기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무려 100건이 넘는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경쟁률이 유독 높은 아파트들을 보통 로또 청약이다, 로또 분양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국토부가 지난해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를 조사해봤더니 이 부정청약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사실 이 부정청약 사례는 거의 매해 반복된다고 봐야겠죠. 예. 그동안 관련 뉴스를 보더라도 특히 이제 지난 수년간은 굉장히 이 부동산 가격이 높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높아서 예. 어디든지 주요 도시에 청약만 되면은 거액을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요. 어제 이제 국토부가 발표한 것만 하더라도 무려 159건, 작년 한 해 동안 나온 건데 이게 또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이거 부정청약하는 사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이라든가 유장전입이라든가 심지어는 탈북민 아니면 장애인 이렇게 허위 서류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청약을 받은 사례인데요. 저는 이제 국토부가 이거를 이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좀 뿌리를 뽑아서 이런 사례들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적발된 유형들을 보니까 이 위장 전입부터 통장 매매까지 아주 다양했습니다. 먼저 이 위장 전입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위장 전입 후에 특공에 당첨이 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주택법에 이런 공거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3년 이하 징역,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처벌되는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벌금이거나 아니면 간혹 집행유예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실무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처벌이 약하다. 물론 이제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부정청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 처벌이 필요한데 이 3년 이하의 징역이 왜 형량이 굉장히 낮냐 생각하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전 부정청약이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고 굉장히 많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부정행위, 예를 들면 통장 매매라든가 위장 전입은 일종의 어떤 공무라든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될 수도 있는데 사기죄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리고 고무집행 방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 주택법에는 겨우 3년 이하의 징역이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이 사람들을 아주 무겁게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양형을 5년 내지는 10년 정도로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마 적발되겠어? 이런 생각하면서 이런 위장 전입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적발되겠어도 있고요. 적발되더라도 보니까 다 벌금 내더라. 왜냐하면은 이 부정청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많으면 수억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적발되는 그 사례들이 보면은 상당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벌금이라는 것도 몇백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 이익이 수억 원이라면은 벌금 내고 말지 이렇게 굉장히 아니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 적발된 당첨자들의 경우에 위장 전입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실제 위장 전입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간혹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겠죠.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 거기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그리고 요새는 같은 경우는 인터넷도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될 테고 아니면은 전화 사용하는 장소 그리고 그 집 인근에서 사용하는 어떤 신용카드 내역이라든가 또 아파트라고 하면은 왔다 갔다 할 때 CCTV에 찍힌 장면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자기 차량을 주택에 내지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런 어떤 거주하고 있다는 다양한 증거들을 제출해서 소명하면은 또 보호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만약에 일주일에 이 며칠씩 전입한 집에서 이 전기와 수도를 사용한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게 한계가 있는 게요. 사실은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 물은 조금 틀어놓을 수도 있고 전기는 이렇게 불 켜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정도 갖고는 사실은 아마 왜냐하면은 국토부에서 위장 전입으로 적발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다른 거주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기 수도 정도 갖고는 아마 보호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사실 뭐 처벌 수위가 좀 미미하다 보니까 부정 청약이 만연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이 당첨된 아파트에 대한 조치 어떻게 되는지 이 법적으로도 규정된 게 있습니까? 예, 주택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법에 이제 취소해야 한다. 이런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 취소해야 한다. 일종의 재량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적발이 되고 뭐 이렇게 법원 판결이 나와도 실제로 취소되는 사례가 뭐 10% 미만 내지는 뭐 전후다 해서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청약을 도모하는 어떤 뭐 세력들은 뭐 벌금 내더라도 취소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무사 안일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근데 다행히도 2020년에 법이 개정돼서 이제는 그 취소해야 한다 무조건. 이게 강행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정 청약이 발생되게 되면은 이제 취소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당첨 취소는 물론이고 뭐 10년간의 이 재당첨 제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실제 사례에선 이 부정 청약이 당첨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과거는 거의 없었고요. 이제 2020년에 이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1년 정도 된 거죠. 이제 사실은 어저께 국토부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발표한 것도 이제부터는 이런 어떤 부정 청약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취소 일벌백계 취소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이 10년 동안 이제 청약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때로는 그게 뭐 3년, 5년 이렇게 제한되고는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 아까 국토부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뭐 탈북자한테 돈을 주고 뭐 이렇게 통장 매매하거나 뭐 이런 경우 지위를 양도받는 경우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분양받을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제한을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얻는 어떤 결국 돈이니까 어떤 벌금을 무겁게 한다든가 재산상 수익을 또 몰수 추징을 이런 것을 좀 더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통장 매매 사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 브로커가 북한 이탈 주민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대리 청약을 하거나 이 당첨된 후에 대리 계약을 하는 사례도 적발이 됐거든요. 이 경우에 통장 매매 양도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종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북한 이탈 주민에게 특별 공급을 하는 취지 자체가 이분들이 어떤 사회적 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터전을 좀 쉽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특별히 제도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자격을 갖춘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한 몇백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의 지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통장이라든가 공인인증서를 받는데, 그럼 이 이탈 주민도 자기에게 보호되는 법을 악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런 사실을 알고 통장 매매를 했다면은 이 사람도 공범으로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네. 그리고 또 이 당첨자로부터 사실 분양권을 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이라는 걸 만약에 모르고 샀을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분양권을 산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뭐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진짜 억울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진짜 뭐 모르고 이게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이제 샀는데 막상 거주하다 보니까 부정청약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퇴거해라, 당신 자격 없다고 하게 되면은 진짜 억울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진짜 이런 어떤 공급 교란 행위를 모르는 경우, 알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소명하는 방법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래 계약서라든가 어떤 뭐 당사자 간에 어떤 자신들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냥 투명하고, 그리고 이 앞서 부정청약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들을 시장이라든가 구청장들에게 소명을 해서 이들로부터 확인을 받으면은 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 부정 청약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